안녕하세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요즘에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큰 손실 있고 나서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면서 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하는 게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좀 찾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식 내재 가치 계산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DCF라고 하는데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라고 현금 흐름 할인에 관련된 거를 계산을 해서 지금의 적정 주가가 얼만큼 괜찮은 건가를 보는 건데 이 공식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최종적인 기업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CF 캐시플로우 요거를 플러스 1년 차부터 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쭉 대입을 하고 마지막에 연구 흐름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가중치를 1이라는 가중치를 둔 할인율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게 복잡해갖고 뭔지 좀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한글로 이렇게 해보면은 FCF 그러니까 퓨처 캐시플로우의 미래 현금 흐름 나누기 뭐 할인율의 제곱 뭐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 계산식에 맞춰서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요 대입을 해보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요거 먼저 FCF를 어디서 찾냐면은 FCF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의 삼성전자 우리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치면은 여기 재무정보라고 있죠. 재무정보에 밑에 재무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미래의 FCF를 봐야 되니까 여기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렇게 여기 저 그냥 보면은 PC 버전 누르면은 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에서 파이낸셜 썸머리 보면은 여기 FCF 있죠. 여기 FCF 이 칸에 FCF 칸에 쭉 보시면 이건 과거 FCF고 여기 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미래 FCF를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년도 FCF가 213536, 그다음에 266498, 22년이 36493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FCF 값을 이렇게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산식 보면은 요 1 플러스 할인율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할인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은 보통 가정평균 자본 비용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식을 한번 보시면 이 할인율을 구하는 식이 또 있습니다. 복잡하죠. 할인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웩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 법인세율 부채 비용 자기 밥 엄청 많은데 이것도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네이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총 부채. 먼저 총 부채부터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총 부채가 네이버에 있죠, 이것도. 네이버에 보시면 부채 총계가 있습니다. 부채 총계. 현재 최종 마지막 부채 총계를 보시게 되면은 896,841억 돼 있죠. 요거를 896,841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여기도 총부채 896,841이죠. 자기자본을 확인해 줍니다. 자기자본 총계에서 지배율,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에서 지배 주주들이 갖고 있는 실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만 보면은 2549, 1555억 이렇게 있죠. 요거를 254조 9155억을 똑같이 위에 2549, 155를 자기 자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법인세율은 이 기업의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년 법인세 있죠. 3천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5% 0.25를
1-0.25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용인데 이 부채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부채 비용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요 삼성전자의 채권이 있다면은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 있으면 이걸 그대로 부채 비용에다가 넣으면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지금 삼성전자는 채권이 없더라고요. 그 회사채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두 번째, 유사한 기업의 만기 수익률, 유사한 기업의 그 스프레드 더하기 무위험 이자율, 이거는 지금 국채 3년짜리 3년치의 국채 수익 이자율을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번 부채 비용을, 여기에 들어갈 부채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유사기업 신용 스프레드. 그래서 유사기업을 제가 판단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지금 시총 2위죠. 비슷한 것 같아갖고 일단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S림 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국채나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스프레드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신용평가 회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은 한국 신용평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로 전 들어갔는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등급별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국채가 나오죠. 국고채 10년의 국고채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보는데 0.87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 0.87 더하기 하이닉스의 신용 스프레드를 봅니다. 신용평가 여기서 그대로 등급 공시에 기업별 검색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 여기에 보시면은 채권 발행 정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회사채 눌러보시면 하이닉스의 채권 정보가 나옵니다.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뭐 2016년 15년부터 16년도 채권에서 발행했던 거 나오면 최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해서 최근 거 보시면은 20년도 2월 14일 날 채권 발행한 게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표면 이율이라고 이 채권의 이율이 나옵니다. 2.213 나오죠. 요거를 유사기업 신용 10% 스프레드 2.213 2.2로 해보죠. 2.2 그럼 0.89 더하기 2.2 하면은 요 부채 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요 부채 비용까지 지금 찾아냈고, 자기 자본은 아까 우리가 그 지배주주 자기 자본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총 부채도 아까 했던 거 넣으면 되고, 자기 자본도 아까 했던 거 넣으면 되고,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 비용은 첫 번째 배당 평가 모형이 있고, 두 번째 PER의 역수인데 요거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세 번째 자본자산 캡 CAPM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걸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본자산 결정 모형은 무위험 이자율, 아까 우리 0.89였었죠. 0.89 그대로 3년 국고채 그냥 넣으면 되고, 시장 수익률은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에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를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도 네이버에 나옵니다. 네이버에 보시면은 지금 연간 그 지수가 나오죠. 어떻게 상승했는지 면별로. 작년 최종 19년도 거 보시면은 7.67%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작년 걸로 그냥, 왜냐면 이 평균을 다 계산을 해보려니까 좀,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좀 애매하신 분들은 평균 내셔도 돼요. 뭐 10년의 평균을 내서 나는 그거를 우리 시장 수익률로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다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마지막 걸로 7.67%를 7.67 여기 반영하고, 아까 무위험 이자율 3년 국고채 0.89 넣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타 값을 이
아까 코스피 시장 수익률 빼기 3년 국고채 요거를 한 거를 베타에 곱하면 되는데 이 베타 값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이것도 52주 기준의 베타 값이 0.98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왜 우리 할인율을 계산하는 식 보면은 총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더하기 총 부채 곱하기 가중치 1 더하기 0.25는 법인세율이었죠. 거기다 곱하기 0.87이 3년채 국고 그 다음에 2.21이 유사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죠. 최근 회사채를 넣었고 비율을. 그다음 여기도 자기 자본 더하기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 곱하기 여기 아까 그 CAPM이라고 했던 자기 자본 비용이 되겠죠. 자기 자본 비용은 아까 0.87 국고 3년 국고채 3년 그 다음에 더하기 무위험 수익률이죠. 여기 국고채 3년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베타값 삼성전자 그 홈페이지 있었던 베타값 곱하기 그 7.67이 시장 수익률 코스피 작년도 수익률 빼기 0.87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을 이렇게 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부채 비율 이게 자본 비율 이렇게 크게 보면 나오면 돼요. 다 계산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6.017이 나오네요. 워렌 버핏이 6% 미만은 할인율을 6% 미만으로 하면은 너무 과장되게 나오니까 6% 미만은 다 6%로 할인율을 정한다라고 해서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할인율은 6.017로 계산을 해서 아까 그 시계 그래서 아까 대입해 보면 FCF 다 찾아서 넣었었죠. 그 다음에 할인율도 방금 외구로 WACC로 계산해서 넣었고 FCF 이것도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이 성장률은 뭐냐면은 이 국가 성장률을 반영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자 네이버에 국가 성장률 치면 나와요. 이렇게 GDP 성장률이 이제 1분기 1.7, 2분,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2% 이상 국가 성장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7로 낮은 그나마 보이는 성장률 중에 낮은 걸로 대입을 할 건데 보편적으로 나중에 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최근의 걸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해서 1.7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아까 2020년도에 예상 FCF, 2021년도에 예상 FCF, 2022년도에 FCF 이렇게 나왔죠. 거기다가 가중치 1 더하기 아까 할인율 계산한 거 외구로 아까 계산했죠 우리 그거를 계산식에 다 넣어줍니다. 가중치 더하기 할인율의 제곱 세제곱 계산해주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래현금 흐름에 대한 그 할인율을 적용한 가치가 되겠고 기업 가치가 요거는 연구 가치 FCF가 계속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FCF 나온 거 이후로 미래에 계속 영구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나오는 건데 보는 건데 이것도 아까 계산식에 있었죠. 여기 요 미래 FCF인데 요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FCF의 평균을 넣어도 되고 마지막 FCF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평균 FCF를 넣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다 생각해서 왜냐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마지막 FCF를 여기다가 넣어서 연구 FCF 계산값에 넣고 그 다음에 요 가중치 1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경제 성장률 1.7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아까 할인율 빼기 성장률이죠. 할인율 계산했던 외 빼기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오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인 현금 흐름, 영구 기업 가치가 되겠고 이 영구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해서 할인율 계산을 해야겠죠. 이건 마지막 연도가 지금 우리는 3년치로 봤으니까 세제곱을 계산해 주면은 자, 다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식이 나옵니다. 이 미래 삼성전자의 가치는 이렇고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한 주당 얼마인지 나와야 되니까 삼성전자의 유통 주식수, 자사주를 제외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속 주식수를 나누면은 한 주에 13만 3,336원. 지금 뭐 한 4만 원대인데 13만 원 나오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는 할인율이랑 이 CF, FCF의 이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지금 FCF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저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계속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가 높다 미래에 그렇게 보겠죠. 그다음에 할인율도 만약에 우리가 외국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미래에 얘네들이 부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미래의 희망적인 부분만 보니까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13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 주에 13만 원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3년 뒤에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아까 외구로 했는데 그냥 나와 있는 그 데이터만 보고 외를 했는데 좀 더 내가 어떤 수익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할인율을 좀 더 높게 잡으셔도 돼요. 뭐 10% 잡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계산값을 적용한 거는 지금 절차만 보려고 해본 거고 저는 완전 초보고 전문가들 이제 데이터 정보력이잖아요. 데이터가 좀 더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정도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요게 지금 절차 보시면은 예? 네이버 가서 FCF 다 하고 그다음에 할인율 이거 외구로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외 계산해서 뭐 부채 총부채 뭐 해야 되고 법인세에다가 뭐 하이닉스의 뭐 인접 스프레드까지 비교하고 그다음에 3년채 국채 뭐 계산할 게 많으니까 제가 요 계산식을 대입을 한 거를 어플로 주가 계산기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자 거창하죠. 워렌 버핏의 내재 가치 주가 계산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대단하죠. 자 지금 1억을 잃고 나서 다른 방향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플을 제가 원래 아예 이런 개념을 모르는데 좀 손쉽게 만들려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Y 플러스 1년, Y 플러스 2년, 3년 해서 우리 아까 네이버에 보시면은 20년도, 21년 미래의 FCF를 여기다 넣으시고 이 성장률은 아까 얘기했던 GDP 할인율은 아까 그 외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할인율은 6%로 거의 기본적으로 하라고 저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할인율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할인율은 주관적으로 잘 판단하셔갖고 여기다 넣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그 책에 보니까 6% 하면 된다 그래갖고 6%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 주식수는 삼성전자 여기 주가 정보에 보면은 발행 주식수 총 주식수 있죠. 여기에다가 자사주 값을 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요 주주에 보면은 나와요. 자사주 얼마라고. 근데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 이건희 등 14인에서 자사주 좀 일부 빼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는 걸 알아보고 유통 주식수는 하여튼 요 총 주식수에다가 자사주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자사주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없으니까 요 값을 5969782550 5969782550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야 주당 단가 나오니까 계산하니까 이게 좀 오차가 있었죠. 대략적인 13만 1,300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잘 미래의 현금 가치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계산법이다 보니까 조금 요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게 5만 원인데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우리가 좀 낮게 잡았겠죠, 지금. 할인율을 좀 더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공부하실 분은 더 공부하셔갖고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하실 분은 할인율을 잘 적용하시면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신뢰성 있는 적정 주가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일단 계산 아까 왜 계산식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 거라서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 어플은 그 플레이 스토어 가면 있을 겁니다. 아마 주가 계산기라고 제가 올려놨을 건데 광고를 엄청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열받으시더라도 잘 참고해서 보실 분은 보시고 이거 말고도 지금 S림이랑 뭐 펄 그다음에 PBR 계산식도 같이 넣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계산해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거나 계산식이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메일 뭐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어플을 만들고 이 계산식도 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성장률은 뭘 적용해야 되는지 할인율은 뭘 적용해야 되는지 미래 연구 가치 어떻게 하는지 다 계산해 본 거라서 좀 3일만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성장률은 그런 게 있는 거구나라고 답변 줄 수도 있고 유튜브 보면은 진짜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뭐 할인율만 갖고 지금 2시간 동안 떠드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거 잘 또 공부하시면 저보다 더 나은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절차 위주로만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입니다.